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운용 중인 K200 장갑차의 성능 개량 사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래전 전신인 대우종합기계가 1993년 말레이시아에 111대의 K200 장갑차를 수출했는데 이 장갑차의 성능 개선 사업을 맡게 된 것입니다. 31년이나 지난 지금 말레이시아는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의 장갑차 성능 개선 사업을 맡긴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장갑차를 팔고 난 뒤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반대로 전쟁터 한복판에까지 장갑차를 고치기 위한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할 정도로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종합기계는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K200 장갑차가 당시 전시였던 보스니아 주둔지에서 AS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전쟁터에도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했습니다. 이것이 소문나자 이후 수출 세일즈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고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국 장갑차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갑차는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 찐다나오토와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K200 111대를 수출했는데 그간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된 K200의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하고 전자광학 통신 장비를 최신화하는 것이 이번 성능 강화 사업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갑차의 도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로부터 K200 장갑차 개조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태국과도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유지보수 사업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2001년 수출을 시작한 K9 자주포도 곧 정비 시기가 가까워져 방산 MRO 사업은 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하나는 태국과 K200 장갑차 개조 등을 위한 MOU를 맺고 태국 방산업체 차이세리와 협업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운용 중인 K200 장갑차가 없지만 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활약한 중고 K200을 들어오는데 관심이 많은데 이번 MOU는 중고 K200 도입 이후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 특수차량 제조사와 말레이시아군이 운용 중인 K200 장갑차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옛 대우종합기계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K200 111대를 수출했는데 그간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된 K200의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하고 전자광학 통신 장비를 최신화하는 것이 이번 성능 강화 사업의 골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에 공급했던 방산 장비의 정비, 교육, 기술 지원, 성능 개량, 부품 공급 등을 중심으로 육상 방산 MRO 사업을 국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K200 외에도 한국은 K9 자주포도 곧 MRO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도 첫 수출이 2001년부터 이뤄진 만큼 정비 및 개량 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K9은 튀르키예가 280문을 보유하고 있고 폴란드도 K9 차체 122대를 가져가 자국 자주포인 AHS 크라프에 활용 중인데요. 핀란드는 48문, 인도 100문, 노르웨이 28문, 에스토니아도 18문을 운용 중이라 이 나라들이 K9을 유지보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면 이것 또한 상당한 수주가 예상됩니다. MRO 사업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진행된 해병대 다국적 훈련도 그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일대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카만닥 훈련에서 한국은 2016년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지난 26년간 축적된 정비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필리핀 해병대가 상륙돌격장 갑차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다국적 훈련을 기회삼아 한국은 장갑차 AS를 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영업 근성이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필리핀 입장에서 다음 장갑차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 방어 및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2021년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 제안에 따라 2022년 중대급 규모로 최초 참가한 이후 3년 연속으로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중대급 규모 부대와 미국, 필리핀, 영국 등 7개국 장병 총 2,200여 명이 참가했는데 특히 이번 훈련에는 2016년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필리핀 해병대가 상륙돌격장갑차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장갑차는 성능 면에서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와 K55A1 자주포에는 후방 카메라가 달립니다. 1998년 도입된 KAAV의 최대 속력은 각각 시속 56km, 72km인데요. KAAV는 차량 후방에 좌우측에 장착된 해수 추진 장치를 통해 최대 시속 13km의 속도로 수상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면 승무원의 외부 노출 없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어 밀폐기동 시 조종수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차륜형 전투장갑차 성능 개선을 통해 동남아를 넘어 유럽 시장까지 확장 중입니다. 현대로템은 성능이 더 뛰어난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NWAV의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신형 차륜형 장갑차 NWAV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로템은 글로벌 장갑차 시장 수요가 큰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 장갑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해병대의 차륜형 상륙 장갑차와 견줄 정도로 방호력이 높고 기동력이 강화되는 성능이 우수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2028-2035년 도입을 목표로 신형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이 사업 수주를 위한 도전장을 던진 것인데요. 그 연장선에서 폴란드 방산그룹 PGG와 한국산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를 기반으로 한 공동개발 연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차륜 장갑차 공동개발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로의 수출 기반까지 다지겠다는 포석입니다. 최근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들이 경량화를 포기하고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한 장갑을 강화한 30톤급 이상의 중량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NWAV도 이 같은 세계적인 장갑차 개발 트렌드인 30톤대의 중량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서방권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전투장갑차도 전투 중량이 36.5톤에서 38.5톤에 달합니다. 싱가포르의 최신 테렉스3는 35톤, 프랑스 넥스터의 VBCI, 핀란드 파트리아의 AMV XP,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피라냐 V, 이스라엘 IAI의 A탄도 30에서 35톤의 중량을 지녔습니다. 이에 NWAV도 전투 중량 35톤 이하로 제작됐는데요. 길이는 9.3m 혹은 3.1m, 높이는 2.8m에 이릅니다. 차량이 커진 탓에 엔진도 더욱 강력한 700마력, 3000Nm의 토크 성능을 발휘하는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K808에 적용된 전술 런플랫 타이어와 타이어 실드, 공기압 조절 장치를 기본으로 적용한 것을 비롯해 독립현가 장치, 제동 장치를 탑재해 상륙 해안을 포함한 야지와 험지에서의 기동 성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승무원 3명과 하차보병 8명의 탑승이 가능한 NWAV는 뛰어난 방어력도 자랑하는데요. 하부바닥엔 V자형 장갑을 갖춰 지뢰 방호 능력 레벨 4의 방호력을 확보했고 이 덕분에 차체 전방향에서 방호 성능이 K808보다 월등히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동유럽 공산권에서 사용하는 중기관총 또는 대전차 소총탄과 TNT 10kg의 대전차 지뢰 및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호력도 갖췄습니다. 특히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발사체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체계인 능동방호 시스템도 장착해 눈길을 끕니다. 차체 외부에는 카메라 13개를 탑재해 주야간 360도 어라운드 뷰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활용 측면도 매우 월등해졌습니다. 운용자가 차내에서 엄폐하며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30mm 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과 감시 센서와 연동된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운용해 탄막을 형성함으로써 데드론 방어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보병 화력 지원을 위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 포탑도 설치했으며 120mm 포탑 탑재형의 경우 미 육군이 최근 도입하기 시작한 M10 부커 화력 지원차보다 더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수출 영역을 중남미로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최근 주력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를 중남미 페루에 수출했습니다.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TX가 선정됐는데요. K808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K808 30대를 공급합니다. 계약 금액은 약 6천만 달러, 약 826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산 전투장갑차가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갑차는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